지난 2월에 경기가 있었지만 뭔가 복귀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한 최두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연말 마지막 넘버링 대회 첫 메인카드를 장식하는 경기로 아직 회사 측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 올해엔 2승으로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두호 선수는 2014년 24살의 나이로 UFC에 입성해 3경기 1라운드 넉아웃 승리를 장식하며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거의 10년이나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당시 최두호 선수의 하입을 굳이 비교하자면 치마예프가 UFC에 막 입성했을 때만큼의 기대를 받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컵스 완승과 명경기를 펼쳤지만 만장일치 판정패, 그 후로는 부상이 있었고 2년 후인 2018년 패더급의 최정상급 문지기인 스티븐스에게 패배하며 커리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군복무에 여러 부상들이 겹쳐 공백이 길어진 이후로 잘 안 풀린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린 나이에 UFC 무대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두호 선수는 장점이 아주 확실한 선수이죠.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원투가 가장 큰 무기이고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몇 번이나 영상을 틀어줬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큰 쾌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스러운 정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두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펀치가 무거운 편이긴 하죠. 지난 경기 앞손의 상대였던 알지오가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원투가 깔끔하다는 것은 타격력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최두호 선수는 뒷손을 휘둘러서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라 찔러 넣는 식의 간결한 스트레이트를 넣기 때문에 타이밍을 캐치하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타이밍이 좋다는 것은 맞추기만 한다면 누구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숙제이겠죠. 최두호 선수의 뒷손이 잘 들어가는 시퀀스를 보면 상대의 앞손을 끌어냈을 때입니다. 킥과 앞손의 압박을 통해 상대를 밀어주면서 투를 집어넣는 뒷손이 좀 매끄리고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게 최두호 선수와 같이 카운터성의 뒷손을 내는 선수들은 앞손을 끌어내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가장 큰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은 코치들마다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손으로 거리를 재는 것, 앞손을 먹는 것, 그리고 상대의 앞손을 끌어내는 것, 모든 타격 계통의 스포츠에선 앞손의 활용이 뒷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가 가장 중요할 텐데 아쉽게도 최두호 선수는 무기가 많은 스타일의 선수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높은 볼륨을 통해 원하는 양상을 만들어내는 선수도 아니죠. 다만 그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잘 드는 무기를 정교하게 다듬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전반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하고 최근의 모습들로 보자면 최두호 선수는 상체 페인트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끌어내거나 백스텝을 유도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죠. 최근 미오치치의 경기를 프리뷰하며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링이나 옥타곤에서 상대를 마주해보면 뒷손의 압박이 크게 다가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두호 선수도 비슷한 느낌으로 상대 입장에선 뒷손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것 아닌 듯한 이런 식의 페인트로 반응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인스텝으로 앞손을 끌어내고 뒷손을 걸어주는 것이겠죠. UFC 입성 초의 최두호 선수는 탄력을 통해 반박자 빠르게 공격을 집어넣고 상대를 끌어들인 후에 다시 뒷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몸이 두꺼워졌다는 점, 또 푸더크가 당시보단 가볍지 않고 운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경기였던 알지오전을 보고 든 감상은 오랜만에 경기라 그래서인지 확실히 몸이 무거워 보였다. 둘째, 조그만 디테일들이 많이 개선됐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라운드 중반이 지나가면서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 초반엔 펀치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실어 던지는 장면이 몇 나오기도 했고 너무 과감하게 거리를 죽이려는 오버커미트먼트의 뒷손을 크게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또 라운드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길로틴 시도를 할 때 상대의 다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감으려다 발의 순서가 엉키며 깔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두호 선수는 주짓수 그리고 그라운드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수가 다리 그립을 넘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초크 시도를 끝으로 깔리는 장면은 확실히 오랜만의 경기라 그런지 몸이 좀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링러스트가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인데 이번 경기는 공백이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 후의 반응들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최두호 선수의 이스케이프 능력이 좋아졌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발전이 있었겠지만 다리가 잠겼을
쳤을 때 엉덩이를 잽싸게 빼주고 상대의 목을 밀어주며 빠져나오는 것은 최도호 선수가 항상 잘해주던 부분입니다. 발을 붙일 땐 붙여주고 과감한 공격들을 내는 스타일상 최도호 선수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리가 잠긴 상황에서 펜스를 기대고 상대를 밀어주며 일어나는 능력은 아주 좋은 편이죠. 침착한 표정을 보면서 이 선수는 진짜다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리커버리를 함에 있어 체력 소모가 크게 없는 편으로 오히려 상대의 체력을 빼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스케이프는 좋은 편입니다. 제이미 스티븐스 전이나 컵 스완슨 전은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까지 최도호 선수를 넘기고 재미를 크게 본 선수는 없죠.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들이 과거와 다르게 성숙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치에서 상대를 돌려내는 장면에선 MMA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보면 클린치에서 알조의 니킥을 기다렸다가 공격이 나온 직후에 돌려내는 모습이 보이죠. 또 클린치에서의 머리 싸움도 좋아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화끈하게 상대를 끝내야겠다는 기대주의 모습에서 나오는 강박이 아니라 성숙한 경기 운영, 즉 이기는 경기를 한다는 배차량의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도호 선수의 약점이라면 가장 먼저 난전에서 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보통 깔끔한 핀포인트 타격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데 경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릴 때는 아주 잘 운영을 해주다가도 데미지를 입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기 시작하면 이미 표정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신경이 집중해 있는 옥타곤이나 링 안에서 상대를 마주하다 보면 호흡의 타이밍, 작은 표정 변화와 타격이 들어갔을 때의 몸의 반응, 또 습관들을 캐치하지 못하기가 어려운데 최도호 선수는 힘을 주고 휘둘러야겠다 싶을 땐 어느 정도 타이밍을 예상할 수 있다 싶을 정도로 정직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경기 중에 바지를 올리는 습관이 있는 포이리에가 마카체프에게 타이밍을 내줬던 경우가 있죠. 이처럼 MMA에선 한순간의 집중력이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도호 선수가 난전에서 보이는 약점과 같은 경우는 단순 집중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웬만하면 발을 붙이는 타격전을 걸어주지 않는 경기 운영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최근 클린치의 활용과 바디로 내려오는 컨비네이션을 내주고 빠지는 경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선 3라운드를 다 쓰는 승리하는 경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대하게 된 네일 랜더는 랭킹상으로 보면 현재 최도호 선수와 비슷한 위치일 겁니다. 2020년 좀 늦은 나이에 UFC 무대에 입성해 경기 텀은 아주 성실한 편으로 13위권에 머물던 데니게에게 만장일치 판정패, 최근 에머스를 잡으며 다시 랭킹 진입을 시도하는 위치이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랜더는 기대치가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테크닉적으로 뛰어나거나 전략적으로 완성도가 있다기보단 가장 큰 장점은 터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타일로 봤을 때 최도호 선수가 훨씬 공략할 여지가 많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랜더는 압박을 할 때 과감하게 압박을 해주고 빠질 때도 과감하게 빠져주는 선수이죠. 가끔 그래서 케이지의 공간을 확인하지 않고 빠지다가 갇히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최도호 선수가 압박을 통해 케이지로 가둬줄 수 있다면 좋은 리듬으로 자신의 무기를 셋업하긴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오긴 합니다. 또 잽더블에도 반응을 비교적 쉽게 해주는 모습으로 보아 최도호 선수의 앞손 볼륨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도호 선수는 앞손 타이밍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랜더와 같은 경우 가드를 차이차게 붙여주는 편이죠. 이런 선수들은 보통 직선적인 원거리에서 레인지 공격이 무기이기보단 근거리에서 훅이나 어퍼성의 공격이 좋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최도호 선수가 붙어줄 필요가 전혀 없죠. 근거리에서 공격이 좋은 랜더는 클린치에서 효율이 꽤나 좋고 떨어질 때는 훅으로 붙어주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을 해야 하긴 합니다. 최도호 선수는 상대가 길게 밀어주는 공격의 끝에 걸리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는데 랜더는 자신의 거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옵션이 아주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상성이 좋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밀어주려는 프런트킥과 같은 경우 거의 의미가 없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가드가 단단한 편인 만큼 최도호 선수의 시그니처인 뒷손을 셋업하기 위해서는 바디를 많이 두드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로의 셋업을 통해 다시 앞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정석이겠죠. 기본적으로 가드를 굳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앞손의 볼륨을 높여주는 것, 또 앞손을 통해 페인트를 많이 주고 반응을 유도하거나 뒷손으로 바디를 공략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뒷손으로 시작해 압박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니기도 하죠. 랜더가 레벨 체인지를 통해 싱글렉을 잡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역시 최도호 선수의 반응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크게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최두호 선수의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랜더는 체력이 월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맷집도 좋고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징글징글하게 쓰러지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기전으로 가게 됐을 경우 경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컨디셔닝을 잘하면 최두호 선수가 무리 없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최두호 선수의 연승을 기원하며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